매년 높아지고 있는 건강보험료, 은퇴 후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돼서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피부양자로 남아있다가 이것이 갑자기 변화되거나 이러한 것에서 충격을 받는 일들도 생기는데요. 합리적으로 어떻게 절약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신문 기사에 175만 원 낼 건강보험료 10분 만에 75만 원 깎은 비결이라는 조금 흥미로운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제 컨텐츠에서 건강보험료 줄이는 실전 팁이라는 것을 올렸는데요. 상당히 관심이 높았던 것 중에 하나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건강보험료가 다시 또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방향성을 보면요. 은퇴 후의 삶에 중요한 것은 직장 가입자였던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역 가입자로 되고 또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받다가 이것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을 보면은 이제 소득하고 재산 쪽이 중요하죠. 소득에 있어서는요, 앞으로 개편되는 것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자녀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에 있어서도 현행처럼 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엔드죠.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약간 좀 금액이 왜 이렇게 올라갔지 하고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문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스템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금융소득, 즉 이자나 배당소득 이런 것을 받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까?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건보료에 부과가 되는데 프로세스는 5월이 되면 연퇴한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락했을 때는 그 할증이나 이런 것을 받게 돼서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매년 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즉 홈택스라는 앱을 깔아서 하시거나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 세무서에서 간이적으로 설치하는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한 자리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간단히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은 그것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것은 한 7월쯤에 확정이 돼서 조정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서 적용이 되는 건 11월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정도가 돼야 보험료 속에 한 달 전인 적용된 보험료가 고지가 되면서 5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기사에서도 지적을 하는데요. 이러한 근거는 2년 전 것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신고한 것을 가지고 또 5개월이라는 격차가 생긴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홈택스라는 앱을 깔고 소득금액 증명 관련 자료는 아주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니어인 경우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더 복잡했는데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술에 대한, 디지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랬을 때 꿀팁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겁니다. 뭐 젊은 사람이라면 한 번에 끝나겠지만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재산에 미칠 영향, 특히 현금 흐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두 번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요. 아주 상세하게 또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죠. 그런 것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준비를 해서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수입이 있었던 저 같은 경우 이제 프리랜서가 많으니까요. 뭐 어떠한 그 단기적으로 생긴 큰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2년 후에도 건강보험료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을 계속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죠. 이랬을 때 이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또 관련된 기관에 요청을 하면 받게 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해촉증명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즉 전보다 줄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또 늘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건보공단 지사에 다시 방문을 하면
근로자가 거기서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이 기사처럼 뭐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모든 금액이 다시 조정이 되면서 금액을 아낄 수 있다. 여기서는 5개월이기 때문에 약 15만 원에 5개월에서 75만 원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든 사례처럼 그 이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2년을 끌고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건강보험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건보공단을 방문해서 친절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뭐 요새 역이민을 생각하시는 그 교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돼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이민의 조건 중에 하나로 꼽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도 인구 구조는 변화하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가 늘어나게 되고 건강 수명이 줄어들면서 고령자들의 경우에 그분들의 수가 늘어난 부분에 의료비 지출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현실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려는 작은 노력들, 예방들도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갑자기 숫자가 왜 이렇게 튀었지? 뭔가 좀 의아한데 이럴 경우에는 친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를 방문해서 그곳에 상담을 받고 조정을 받는 것, 이 정도의 개인 차원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